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김유진 사장님의 삼국 통일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본인이 이루는 그것이 왜 직급에서는 가능하고 여기서 포커스는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도 왜 성공 가능한가? 직급에서는 약간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오케이. 본인이 주인공이시니까. 제가 원래 제 성향이 저는 주인공이 되지 말자가 성향이에요. 그 항상 플랫폼을 까는 데 집중하는 스타일이어서 전 전면에 안 나서요. 네, 그게 제 스타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하나씩 보죠. 첫 번째는 보통 사람도 성공 가능한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문제가 희망 고문이거든요.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좋습니다. 사장님은 월 얼마 벌고 싶으세요? 글쎄요. 많이 벌면 좋겠죠.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래도. 지금요? 네, 일단 월 1,000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 일단. 월천. 네. 사장님 얼마 벌고 싶으세요? 얼마면 성공하셨다고 하실 거예요? 앞에서? 월천부터 시작. 월 1,000. 월 1,000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월 1,000만 원이면 대기업 임원 연봉입니다. 맞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월 1,000을 벌 수 있는 당연히 벌 수 있죠. 왜요? 내가 혼자 노동력을 써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그건 월급이죠. 걔로 월 1,000 버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평범한 사람이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 임원 연봉이 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쵸. 일했는 게 다단계 보상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보통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재구매가 많아야 돼요. 즉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사업들이 너무 많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사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그분이 우리 사업 좋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장님 마이오피스 좀 보여줄래요? 사장님 재구매율 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당신이 얼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재구매율이 그러니까 멤버십 대비해서 재구매율이 과연 몇 %냐? 만약 그게 20% 미만이다. 그 사업은 왜 하나요? 방판인데. 그 사업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이 올리지 않아요. 일명 말하는 꼭대기만 돈 버는 사업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무조건 성공한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가 재구매율이 높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한 명의 멤버십을 만들었을 때 이 멤버가 또 다른 멤버를 많이 만들고 있어야 돼요. 즉 한 명의 사업자가 소비자를 여러 끼고 있는 사업 모델이어야 됩니다. 보면은 내가 가서 사업을 해요. 사장님 저랑 사업하시죠. 저랑 사업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소비자도 안 만들어요. 사업자도 안 만들어요. 이런 모델로 방치되는 모델들이 너무 많다. 이건 재구매율하고도 같이 연계되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아요. 저도 지금 재구매를 따져보니까 거의 인원 대비 제가 그 구매 수가 지난달에 이제 6천 건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5%에서 50% 정도로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저도 마음껏 구매하거든요. 재산을 제가 6천 건이니까 제 밑에 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니까 이 시간을 투자해도 되죠. 그리고 인원수가 빨리 늘어나잖아요. 제가 1년 10개월 사업했는데 28,000명이에요 멤버십이. 그러니까 그것도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재구매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원이 증가해야 된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월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느냐에 따라 틀린데 여러분들께서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했다면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월 예를 들어서 한 2,000, 3,000이 넘어가는 구조로 만드시겠다면 글로벌이 붙어줘야 돼요. 그렇죠. 글로벌이. 근데 이제 글로벌이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글로벌 나가겠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글로벌을 전략적으로 밀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오늘 사장님 제 타깃이에요. 앞에 계셔서. 글로벌이라는 이슈가 딱 들어보시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내 산하에서 내 아래서 글로벌 매출이 나온다면 좋겠죠.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 매출이 그냥 뭐 1,000원, 2,000원 단위가 아니라 제 매출의 반 정도가 글로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방판 사업은요. 전 방판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방판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죠. 내가 누구한테 판매했는지 다 알아. 근데 직후분 내가 누구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왜? 멤버십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다면 진짜 보통 사람이 무조건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죠. 그런 조건을 지금은 다 갖추고 있다. 네, 네. 맞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좀 심도 있게 돼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사실은 지쿰의 다이아몬드 입성을 제일 빨리 하신 신기록을 세웠죠. 네? 그래서 그 책도 또 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압축해서 비법을 한번. 저는 그냥 월 1,000만 원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월 1,000만 원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는요. 첫 번째는 제품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사업 다시 시작한다면 첫 번째는 제품의 홀릭을 빠르게 할 것 같아요. 홀릭.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메인 제품들 있잖아요. 메인 제품들을 빨리 써보고 그 다음에 빠르게 그것에 심취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투스타 아닌 사람도 후원을 안 한다. 이게 제 원칙이거든요. 지금 이제 스타죠. 스타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GBO 그 다음에 멤버 이분들 후원해서 아니 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후원을 했어요. 제가 가서 그분들 클로징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본인이 GBO인데 스타를 클로징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말이 되나요? 본인이 GBO야. 그리고 제품도 몇 개 안 써봤어. 본인 아니 스타고 투스타면 어때요? 자기가 우리 회사에서 제품 꽤 많이 써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자기의 메인 시그니처 제품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서 클로징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후원 미팅을 해도 클로징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요, 제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렇죠. 맞죠?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만 본인이 아는 사람과 본인이 쉽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 클로징을 할 때 내가 제품 써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가서 야 나랑 이 사업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두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두는 거죠. 단호하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조직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포인트가 저라면은 첫 번째는 제품을 써본다예요. 제품에서 내가 시그니처 제품이 무엇인지 찾는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의 단순화예요. 네트워커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 일은 안 하면서. 몸은 안 움직이면서 머리만 생각이 많아요. 머리하고 저기 카톡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많죠. 네. 카톡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다행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카톡에서만 열심히 해요. 막 아우 막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추천 20 클럽을 만들자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추천을 늘려라. 내가 바로 핵심이 겁니다. 맞아요. 나랑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할 사람들을 많이 늘리자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신대요. 추천을 하지 않아요. 추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누군가를 갖다 찾아다닌다는 거죠. 내가 만약 추천 20명을 해요. 20명을 하면은 내 사업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요. 왜? 100%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사장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는 농사 짓는 거 좋아해요. 근데 땅을 볼 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땅만 있으면 심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농사쟁이들은 정말 그 농사꾼들 있죠. 그분들은 땅을 잘 보잖아요. 맛도 보고.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지쿰이란 땅이 워낙 좋아. 옥토야 옥토. 그리고 지쿰이란 땅은 요만한 텃밭이 아니야.
왜? 우리는 글로벌로 다 이렇게 뻗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표현이네요. 네. 옥토인데 뽑아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직급 사업을 하면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저처럼 토지를 못 봐서 농사를 망한 일이 없다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뭐 넓은 진짜 광대한 토지가 있어. 옥토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죠?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씨앗은요 누가 뿌려줄 수 있어요? 내가 뿌려야 되죠. 내가 씨앗을 가져다 뿌려야 되겠죠. 사장님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월 1,000만 원, 월 1억을 버실 수도 있고 월 10억을 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많은 열매들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근데 씨앗을 내가 2개만 뿌렸어. 거기다가 그러면은 아무리 토질이 좋다고 해도 이 2개가 쭉쟁이일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상하게 와서 이 씨앗이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대부분의 네트워커들이 제일 실수하는 포인트 같아요. 추천을 많이 해야 돼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 한 20개 정도 뿌리잖아요. 그러면 5개 정도가 살아남아요. 그렇죠. 살아남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업은 재밌는 게 방판이랑 틀려서 살아남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어 자기가. 그리고 씨앗을 푹 하고 터뜨리죠. 막 떨어지겠죠. 얘도 씨앗을 터뜨리니까 20개, 30개씩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5개, 10개씩이 살아남죠. 그럼 25명의 씨앗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살아남겠죠. 그럼 그럼 얘가 75명 되네요. 퍼져나가겠죠. 근데 어느 날은 바람이 세게 불렀어. 근데 씨앗 하나가 저기에 있는 베트남 땅에 가서 딱 안착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매출이 거기서 생기겠죠.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던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추천이더라. 그래서 목표를 단순화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20클럽만 하면 돼요. 내가 진짜 이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뭐 다이아몬드 이런 생각 다 버리세요. 그냥 목표를 단순하라. 그냥 추천 20명 맞아요. 3개월 내로 그냥 하라. 20클럽에만 들어가라. 오케이. 요거 하나. 명쾌하네요. 그렇게만 하시면은 저희 사업은 성공한다. 요게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제 20클럽을 딱 오픈하고 나서 오늘 10명 추천한 사람이 드디어 한 명 또 나왔어요. 저희 산하에서. 그리고 이제 6일서부터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아직 덜 지났는데 맞아요. 10명 추천한 사람이 나왔다. 근데 그분께서는 기존에는 사업 전객이 안 되셨던 분인데 본인이 바꾼 거예요. 생각을. 내가 딴 건 모르겠다. 추천만 열심히 하자. 근데 10명이 넘었는데 오늘 골드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과연 연말 때 루비상 직급을 못 갈까요? 아니에요. 절대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게 이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루비에 유지하시면요 6천에서 8천 정도 받아요. 루비 유지하고 계시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1년 만에 초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추천하면 돼. 이런 명확한 것들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생각들이 많아. 그런 것들만 없애시면 됩니다. 그럼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많은 거를 생각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네. 목표를 단순하셔야 돼.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그냥 모르겠다. 추천 20개만 하겠다. 추천 20명만 하겠다. 이 씨앗만 뿌리겠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냥 접근하세요.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도전하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세요. 명확하네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꿈을 좀 이루어가면서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세월 가면 로얄 크라운은 언제쯤 도전할 것이고 그 정도 됐을 때 이루고 싶은 진짜 본인의 꿈과 버킷리스트 3가지만 가장 큰 것만 올린다면 첫 번째는 일단 로얄 크라운이 돼야 되겠죠. 네. 직급에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명확치는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타입인데 네. 중국 오픈할 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은 크라운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 얘기 나왔는데 그럼 29일인가 30일 날 출발하기로 돼 있는 계획이 네. 어떻게 좀 2월 10일 날로 늦춰요. 늦어졌죠? 지금 그 코로나 확대 때문에 입국 거부를 좀 지금 막아놔서 그럼 2월 네. 10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로얄 크라운이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월 1억의 수준을 꾸준히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너가 얼마 정도의 소득을 벌 거야? 저는 월 1억. 딱 하나예요. 오케이. 100만 불. 100만. 연간 100만 불 버는 거면 끝. 그건 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목표고, 두 번째는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자산가.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급자들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 깡통인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래요. 왜 보여주기 식으로 할 게 많으니까 제가 돈 많이 번다고 보여주려고. 근데 정작 본인은 완전히 그냥 빈 깡통인 경우가 많아요. 자산을 축적 못 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게 계속 들어올 것 같이 또 착각을 하잖아요. 또. 맞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100억 자산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 달러를 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직후에서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100억 자산가가 됐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제가 지금 운영하는 유신 TV의 운영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자가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존 대학에서 뭐 건대나 중앙대나 이런 데서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 숙대까지도 있거든요. 네트워크 전공이. 근데 그거하고 뭐 다른 그런 네트워크. 학위가 아니라 네. 학위는 안 줘도 되는데 제가 포커싱하는 거는 바이너리 사업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덱스트 에거라는 인물이 있어요. 혹시 안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아, 사장님도 내린이시구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역사는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맞죠? 예, 아메이의 최고 수장이셨죠. 덱스트 예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아들들이 또 대를 이어서 예,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적 소득이 얼마였죠? 5천억. 5천억이었나?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성공의 8단계라든지 이런 것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덱스트 예거를 통해서 나왔죠. 근데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우리 실정에 맞지가 않아요. 맞는 것도 있는데 한 80% 맞는데 또 한 20% 정도는 좀 어긋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 덱스에거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아메이에서 그러니까 미국 실정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찾고 그 중에서 사업자를 찾아라는 얘기부터 해요. 저는 정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자를 찾아라. 그럼 소비자가 알아서 생긴다. 저절로 따라온다.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방식이 유통 구조가 브레이크어웨이라는 방식이 많아요. 매트릭스 뭐 세 줄에서 뭐 21줄 이렇게 만드는 구조죠. 근데 우리나라는 두 줄이죠. 예. 거의 두 줄로 승부를 보고, 왜냐면 우리나라 1등 업체가 애터미인데 애터미가 두 줄 가지고 이렇게 1조를 갔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저는 바이너리가 대한민국의 수출 상품이라고 봐요. 대단한 수출 상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는 한국 실정에도 맞고, 바이너리를 갖다가 정립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라고 봐요. 근데 그 정립을 누가 할 것인가, 그걸 하고 싶은 게 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브레이크어웨이는 덱스테그가 이미 많이 해놓으셨고 이미 5천억이라는 자산을 구축하셨으니까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셨지만, 바이너리라는 기법은, 바이너리라는 유통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리더들이 그쪽 계통에 다이아몬드 출신들이 와서 헤매는 게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과 이 바이너리 방식을 이해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실수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네. 하지 마시라고 할 거. 근데 하지 말라기보단 저는 그분들 방식도 존중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한국이잖아요. 네. 한국이 글로벌로 나갈 때 어느 나라로 나가야 되냐면 아시아 국가로 나가야 되죠. 네. 아시아 국가로 나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맞더라고요. 사업자 만들고 소비자 만들고 이런 구조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금 해야 될 거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이너리를 정립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학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유신 TV에서
이제 제가 성공자가 되고 배국 자산가가 되는 모습까지 포함을 해서 향후에 이제 부자가 어떻게 되는가, 돈의 속성 관련돼서도 이제 저도 이제 해가면서 정립을 해나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이꼴 부자 사업이다 라는 컨셉을 잡고 싶은 거예요. 저하고 뜻이 같은데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그 책을 한 챕터 한 챕터 해가지고 시리즈로 연재를 할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같이 좀 만들어 보시자고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또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가르쳐 드려서 빨리 스스로 경제 독립이, 그 김승호 회장님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챙기지 말고 경제 독립 기념일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 경제 독립일을 매해 자기를 위해서 생일 대신 챙겨라.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의 경제 독립일은 일단은 내년이 아니라 9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선언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2021년 1월 6일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된 날, 요거를 해마다 제 경제 독립 그 선언일로 해가지고 자유 독립 만세죠. 그때 나를 위해서 좀 축하해주고 내 가족들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시리즈로 연재할 텐데, 그것도 한번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었다면,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나쁜 추억은 아직 없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추억은 저 때 우리 베트남 놀러 갔을 때. 1월 아니요. 그 다낭으로 가셨을 때? 갔을 때.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나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저희 팀이 아마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후에는 수당에서 보상 여행 보너스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찬반도 또 있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그때 그러면 리더들이 이렇게 저희가 모아서 각출했어요. 보상을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자들이 각출해서 갔는데,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이 성인들이랑 사장님 혹시 애들 결혼하셨어요? 네. 혹시 애들 빼고 성인분들끼리만 최근에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서 막 풀장에서 막 기억도 놀고 물장구 치고 그렇죠. 배구 수구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에서 일인데, 베트남에서 하루는 이제 있었는데, 그 파트너 분이신데 이제 좀 작은 도시의 파트너 분이셨어요. 예비 파트너셨는데, 이제 저 온다고 공항을 했다가 플랜카드로 도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딱 열리는데 도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때 몇 명 나왔죠? 한 80명 나왔나? 되게 모르겠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제가 굉장히 숫기가 없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막. 막 진짜 숨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느낌만큼은 그 꽃다발 받았을 때 그거 있잖아요. 받았을 때 제가 막 숨어버리고 싶은데 그 느낌은 뭐지? 이게 오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표를 삼는 게, 저희 파트너분들이 그런 느낌들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글로벌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직구분 그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게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그 느낌은 되게 특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인생에서 잘 못 느끼는 그런 한때죠.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1월 5일 날 8일 날 같이 베트남 가서 또 우리 리더들 만났잖아요. 그때 나는 기억이 남는 게, 아침에 일찍 깨우더니 어딜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호수로 갔더니 갑자기 요트를 타가지고 아침을 먹으러 간, 그것도 저는 굉장히 추억이 많이 남았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떤 그 여행, 또 그 나라의 몰랐던 사람하고 스폰서 파트너 관계 속에서 끈끈한 어떤 정을 느끼게 하는 거, 이런 추억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 슬럼프는 없으셨는지. 다들 지금 제가 볼 때 직구에서 골드 가고 난 다음에 슬럼프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골드 극복, 이 슬럼프 아니면 본인도 또 사업하시면서 슬럼프는 없으셨는지 혹시 있었으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슬럼프는 매일 있죠. 아, 매일 있죠. 유신 장모님께서도 매일 있다 슬럼프가. 그럼요. 여러분들 하루에 100번은 왔다 갔다 거릴걸요. 특히 내린이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처음 하시면은 하루에 100번? 글쎄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왔다 갔다 거리는 원인이 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남에 의해서 격하게 공감하시죠? 남에 의해서 에너지가 좌우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목표로 그러니까 남 보면서 저 사람 부럽다면서 그러고 뭐 남에 의해서 뭐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셨으면은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아니라 유통 사업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큰 유통 사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17억, 18억 정도의 매출을 만드는 유통회사의 CEO인 거예요. 월로 따지면 200억이네요, 그죠? 그렇죠. 연간으로 보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회사의 CEO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회사의 CEO가 되시는 건데 자꾸 감정이 들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목표로 하셨다면 그냥 계속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시던 누가 다단계라고 무시하시던 다단계가 얼마나 좋은 가장 거예요. 큰 게 그런 것들 나가서 좀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다단계 그딴 걸 얘기하려면 다시 오지도 마.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창회 나가셨다가 아주 아니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겉으로 하지 마시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너가 10년, 몇 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자. 그렇게 저기 뭐지 뭐 예를 들어서 다단계라고 핀잔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보자. 아니 어느 그 대학교 뭐 할 때 그 한 달하는 전달도 안 했는데 한 달하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그 호적을 파버렸다며요. 그러니까 제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 어머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너무 싫어하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덤덤하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병적으로 싫어하는 케이스예요. 제가 아마 최종적으로 리크루팅할 사람이 아마 우리 어머니이지 않을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잔다르크거든요. 오. 근데 20살 때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14살 차이 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어휴. 20살 1월 달에 결혼해서 12월 달에 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악발이세요. 악발이시고 지금 나이가 65세. 저하고 딱 20살 차이 나니까. 근데 집이 한 3번을 아주 크게 망가졌어요. 첫 번째 타격 때는 우리가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동대문에서 장사를 많이 크게 일구셨죠. 그래서 막 그 동대문에 막 평화상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그런 거 거의 10매체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오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갈비집 하신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종로에서 가장 큰 갈비집 하다가 광우병 와서 다 망가먹고 다시 컴백하셔가지고 가게 2채 가지고 다시 일구셔가지고 또 잘 나가시고 그런데 또 그 뭐 가족 일 때문에 가족에 아주 힘든 일이 하나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누구한테 또 2천만 원을 빌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기 대전에 코다리 냉면집 거기 원조가 있다고 거기서 돈 들이고 6개월 동안 거기서 그 식모살이 하시면서 그거 배우셨죠. 야. 그래가지고 올라오시더니만 또 어디서 2억을 빌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용도 엄청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빌려달라면 다 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더니만 여기 인천에다가 냉면집을 시작하신 거예요. 코다리 냉면집을. 그래서 집도 사시고 그 와중에 그 수많은 빚 속에서. 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65세시잖아요. 그러니까 64세 때 대상포진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에 걸렸으면 뭘 가져가요? CK. CK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주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제는 힘들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단어를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어렵다, 이제는 힘들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근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다. 제가 이제 어머니를 딱 보면서 야 역시 노동소득의 미래는 몇 가지구나. 이 잔다르크 같은 사람. 제가 봤을 때 직후에 우리 어머니 들어오시면 로얄크랑 제일 빨리 되실 거예요. 근데 리크루팅이 안 돼. 안 돼. 제가 책 쓴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니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참 잘하는 거구나. 대안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금년의 목표와 금년에 하고 싶은, 그러니까 아까 큰 꿈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금년의 목표와 금년에 하고 싶은 걸 달성하고, 그래도 금년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저는 취미가 없어요. 저는 취미가 없고 저는 취미가 일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중독자야. 야 이렇게 못합니다. 뭐 유심 TV 돌리지, 아침 네오, 아침 조회하지, 또 그것도 또 시간이 조금 뭐 하시니까 미국에는 시차가 맞다고 또 저희랑 또 라인에 있는 미국 팀들 또 해보시겠다고 또 미국 팀을 위한 또 뭔가 만들자고 하고. 야 그런 진짜 일 중독자예요, 그죠? 왜냐면은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적합하지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워낙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하고 아까도 여러분들 이게 제가 10분 이상을 뜸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강의장 가잖아요. 그럼 한참 숨어있다 나와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도 눈을 마주 보면은 되게 뭔가 되게 민망하고 이래요. 이게 제가 좀 그 은둔자형 스타일이거든요. 야 이런 거 몰랐죠? 그러니까는 저하고 딱 봤는데 제가 인사 제대로 안 받는다. 10분 있다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해 많이 받겠다.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잘못하면 오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자를 타고났죠. 사람이 무서워요 저는. 미팅 가잖아요. 미팅 가면 이제 1대1 미팅 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끝나고 나서 이제 차에 들어와서 한 30분 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진이 다 빠져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온몸에 땀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대인기피증 수준.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뭐 극복하고 있어요. 극복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사업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못할 것인가? 못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하냐 얘기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열심히 일해드리는 거예요. 일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해드리면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이.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꾸 누가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저는 제가 주인공이 될 수가 1도 없습니다. 저는 딴 거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우리 파트너들이 주인공이 되는 사업을 꿈꾸는 게 제 목표예요. 저는 뭐냐면은 플랫폼만 깔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 목표라는 거는 직후에 플랫폼을 깔아줄 수 있는 로얄 크라운이 되자예요. 요즘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중국 진출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왜 하냐면은 상당수가 중국어 못 하시잖아요. 그럼 중국 사업 진출할 때 되게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 중국어로 만들어주면 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해드리면은 쉽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제 목표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업을 한다. 뭐 나 스폰서님이니까 사업하죠. 제 안으로 들어와 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올해 목표는 그거예요. 일단 멤버십 10만 명 목표예요. 그리고 올해는 크라운까지가 제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크라운까지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연봉 5억은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5억을.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자잘한 것들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이제 인도네시아 오픈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3대 7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 쪽을 칠로. 그러니까 이 해외 쪽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거에 포커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그럼 거기는 인도네시아 들어가시면 2월달에 좀 연기됐지만 몇 개월 정도로 그 현지에서 있을 예정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오픈하고 4주는 있어줘야죠. 거기서 이제 만들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오픈은 4월달인데 그러면 4월달까지 5월까지. 2, 3, 4, 5. 까지. 아. 그럼 뭐 거기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금 해야죠 또. 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중국 오픈을 하게 되면 음. 중국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신 거예요. 원래 29일 날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안 찍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모셔서 할 거의 기회가 많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올해는 상당수를 해외에서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 12월달에 캄보디아 예상대로 열리면 베트남 가서 캄보디아 가야 되겠죠. 네. 같이 가셔야 돼요. 예, 중국을 들어가게 되면 중국에서도 너무 넓으니까 타겟을 좀 보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중국 전체를 커버하겠다고 목표고 아, 그 다음에 처음에 가면 한 달 동안은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결을 하실 거 아니에요 파트너들이 제가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 미팅을 다 해 한 달 동안 끝난 다음에 한 달 끝난 다음에 그 중에서 리더감이 있겠죠 그럼 그 지역을 이제 선정해서 그 지역의 시스템을 만들고 온라인은 이제 그 사진에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취할 거예요. 중국은 저한테는 그 제일 클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중국 라인은 다 가질 거거든요.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지. 인도네시아나 사실은 뭐 저런 쪽은 비행기로만도 너무 비용과 이제 이런 것들이 8시간씩 걸리지만 중국이야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접근성도 좋은데 사장님 주위에 중국 교포 없어요? 많죠. 잘 보세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게 여러분 접점이 달라요. 맞죠? 중국 교포들은 다 계시죠. 누구나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은 잘 없죠. 그래서 베트남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 라인에서 열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라인이 열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걸 누가 커버할 거예요? 사장님 가셔서 중국에 사업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커버하고 있어야 되겠죠. 스폰서들 협력, 그죠? 협업. 아마 저희 네오사나에서는 거의 상당수 전력은 제가 그 커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 가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업 설명 열고 뭐 리더십 세미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중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됐고 몇 개만